강한 전지, 강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전지 전에 이제 일반 전지를 해보죠. 일반 전지는 대충 모양을 잡을 생각을 하고 골고루 솎아주는 목적하고 또 대략 모양을 잡는 목적으로 일반 전지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봉우리가 있다고 칠 때 이런 형태로 모양을 잡아가서 대략 전지를 해줍니다. 솎아주기 전지. 이걸 처음 보신 분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대략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나중에 또 뭐 동영상을 보다 보면 모르신 분이 익숙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대충 솎아주기를 했다고 치죠. 깨끗이 다 하려면은 그런데 자, 강전지는 자, 이 이파리 남기는 것을 거의 줄기만 남기다시피 하고 최대한 강하게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가지를 많이 놔뒀지만 강전지는 굵은 가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다 제거하고 자, 이 정도 만약에 이쪽으로 순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남겨놓고 이것도 그래서 이 정도만 강전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기는 훨씬 쉬워요. 하기는 훨씬 쉽고 작업도 빠르고 별로 생각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굵은 가지만 놓기 때문에. 그런데 쉬운데 또 쉬운 게 있습니다. 나무를 죽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은 절대 강전지를 하지 마라. 초보자들은 강전지는 강전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는데 무작정 따라서 강전지 하는 초보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나무 관련 카페도 이제 작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전지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런 사진을 보고 집에서 정원수 키우는 분이 자기 소나무 따라서 전지하는 걸 올려요. 그러면은 뭐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일반 소나무 말고 일반 나무 분재 다루듯이 완전히 이걸 이렇게 제거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나무가 살겠습니까? 이러면 이 큰 나무에 이렇게 잘라놓고 전지했다고 올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이 어떤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나무도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인체하고 똑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어떤 병균이라든지 병충해로부터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나무도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뿌리와 줄기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강한 전지가 필요합니다. 또 기존에 갖추어진 나무에서 수형을 많이 변경할 경우에는 강전지를 통해서 수형을 변경하기 위해서 강전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강전지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기 집에 잘 정원수 이미 수형이 잡혀 있는 거 정원수 가지고 와서 심어져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 한다고 똑같이 따라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강전지를 해놨어요. 이 수형 이 모양 만드는 걸 다 흐트러지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파리 고사돼서 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력이 엄청 약해져요. 그러니까 병충해로부터 그런 나무는 버텨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전지 한 나무는 꼭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소나무 조미라든지 이 응애피해라든지 아니면은 깍지벌레 피라든지 하여튼 이 농약에 대해서는 이제 농약사에 가면은 일반적인 소나무에 하는 농약 다 알려줍니다. 아니면 소나무에 병이 있으면은 가지를 잘라 가져가서 얘기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농약을 다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병이 없더라도 설사 전지를 조금 심하게 했거나 특히 날씨 따뜻할 때 4월
4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는 일반적인 전지를 하지 않는 나무도 방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지를 한 나무는 필히 해줘야 됩니다. 하고 나서 필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나무에 병충해 옮겨버리면 잘못하면은 그 병충해 때문에 나무 하나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전지는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요령만 알면 누구나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죽이기도 쉽다는 거 꼭 아시고, 초보자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절대 강전지를 권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